12월 24일 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의 탄핵 압박에도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최후 통첩에도 한 대행은 윤석열 씨에 대한 방탄에 나선 겁니다. 전례 없는 다중악재에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침체와 수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이어 중국산, 일본산 열연 강판 대상 반덤핑 조사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중견 제강사들의 원가가 인상될 수 있어 국내 철강업계 내 균열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임상순환과 바이오 시밀러 해외 품목 허가 확대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C 녹십자는 헌터라제의 해외 품목 허가 승인에 마쳤고 동아 ST도 자사가 개발한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임유도사가 미국에 이어 유럽 품목 허가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당초 오늘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말한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시켜서 내란 상태가 지속되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의 탄핵 압박에도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등 4대 요구를 고리로 최후 통첩했지만 한 대행은 윤석열 씨에 대한 방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한동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행은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들은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처리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이미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한 대행은 야당 주도의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내란 수의 피의자인데 여당목 후보자를 뺐다는 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위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다 김건희 특검법도 비상계엄으로 명분이 약해져 있습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쓴다 해도 여권 내 이탈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한 대행도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결정을 미루며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전례 없는 다중악재에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침체와 수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재 속에 빠진 한국 경제 현황을 차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다중악재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탄핵 정부까지 겹치며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문제는 현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통상 무역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등 여러 나라에 관세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는 말 그대로 가시밭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현대제철이 해외 저가 제품 공세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수입산 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나섰습니다. 제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중견 제강사들의 원가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내 철강업계 내 균열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이어
중국산과 일본산 열혈강판 대상 반덤핑 조사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 내 입장이 다른 업체 간 균열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주 산자부 무역위원회에 수입산 열혈강판 대상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양대 고로 운용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해 들어 중국의 철강업체들이 자국 건설 경기 침체로 소화되지 못한 철강재를 저렴한 가격에 한국으로 밀어내고 엔저를 등에 업고 가격을 낮춘 일본산 제품이 속속 수입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렴한 수입산 제품 공세에 못 이겨 실적 부진과 공장 폐쇄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동국제강과 세아제강 등 열혈강판을 원재료로 쓰는 중견 제강사들은 수입 열혈강판에 대한 관세 부과가 원가 인상 요인이 돼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수입 열혈강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원가 인상 요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향후 관세 부과로 수입 열혈강판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국내 기업에만 의존해 독과점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올 3분기까지 개발비 전액을 비용 처리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인세 절감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되지만 일각에선 기술 개발 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워 미래 수익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올 3분기까지 개발비 전액을 비용 처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 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워 미래 수익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형편이라 연구개발 성과 지표가 없는 부분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HBM 사업에서 승승장구하는 SK하이닉스의 경우 개발비 자산에서 꾸준한 성과를 냈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3천억 원 이상의 개발비 자산을 계상해 왔습니다. 이는 매출 확대로도 연결됐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올 3분기 1조 원이 넘는 개발비 자산을 쌓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경쟁사인 LG전자도 3,765억 원 개발비를 자산화한 게 눈에 띕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전기차 캐즘 현상의 하이브리드 차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에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일본차가 반전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다만 조기 대선이 판매 증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표진수 기자입니다. 전기차 캐즘의 하이브리드 차가 주목받으며 일본차 브랜드도 판매 반전 특수를 누렸습니다. 23일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일본 완성차 브랜드 토요타와 렉서스의 지난달까지 합산 판매 대수는 21,463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토요타와 렉서스의 판매량은 지난 2018년 31,114대를 판매해 최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열풍이 꺾이고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가 두드러지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차 브랜드는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기술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토요타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비중은 90%가 넘습니다. 다만 일본차 브랜드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임금 단체협약교섭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의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을 두고 진통이 큰데요. 두 은행은 각각 26일과 27일 성과급 쟁취를 위한 집회 및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문성주 기자입니다. 임금 단체 협약 교섭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의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NH농협노조는 성과급을 두고 농협중앙회와의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26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특별 성과급 비율에 대해 노측은 기본급의 100%를 제시했지만 사측은 50%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협노조는 역대급 실적에도 성과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시중은행과의 임금 격차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특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밀린 보상휴가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도 원하며 2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계속 막히고 있어서 두 은행 모두 사측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예고대로 집회 및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임상순환과 바이오시밀러 해외 품목허가 확대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 이어지는 글로벌 낭보를 이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임상 순환과 바이오시밀러 해외 품목 허가 확대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역성장한 GC 녹십자는 출시한 신약들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수익성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글루 유통망 확대와 헌터라제의 해외 품목 허가 승인 등의 호재로 실적 개선 요인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GC 녹십자는 주력 품목 중 하나인 헌터 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의 부진으로 해외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증형 헌터 증후군 치료제가 내년부터 수출액 성장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됩니다. GC 녹십자는 지난 10일 러시아 연방보건부로부터 중증형 헌터 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 RCV가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헌터 증후군은 전체 환자 중 70%가 중증형으로 분류되고 있고 미충족 의료 수요도 높습니다. 동아이스티도 자사가 개발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밀도사가 미국에 이어 유럽 품목 허가를 통과했습니다. 동아이스티 자회사 메타비아는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2411이 글로벌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가시적인 신약 개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푸드테크가 식품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기술, 기기 도입과 관련 사업 투자가 활발합니다. 푸드테크 영역은 사람 대신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부터 음식을 만드는 로봇, 푸드 업사이클링까지 광범위한데요.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푸드테크 현황과 과제를 김성은, 김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드테크가 식품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기술, 기기 도입과 투자가 활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거치면서 푸드테크의 시대는 앞당겨졌는데요. 현재 푸드테크 적용은 업계 전반에 조리 로봇이 확산되는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균일한 맛이 중요시되는 식품 외식 업계에서 조리 로봇 도입은 작업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곽광받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시대를 간파한 기업들은 해당 영역에 손을 뻗치고 있는데요. 김동선 하나호텔앤리조트 미래비전 총괄 부사장은 푸드테크 사업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하나호텔앤리조트의 외식 부문 자회사 더 테이스터브를 하나푸드테크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미국의 로봇 피자 브랜드 스텔라 피자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치킨 버거 업계에서는 다이닝 브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치킨 브랜드 BHC가 튀김 로봇을 도입한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롯데 GRS는 패티조리 자동화 로봇 알파그릴과 자동 튀김기 보글봇을 일부 롯데리아 지점에 배치했습니다. 최근에 저성장 쇼크가 계속되면서 식품 관련된 산업이 더 치열해지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경비 축소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서빙 로봇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도입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국내 식품 외식 업계가 다방면으로 푸드테크를 발전시키고 적극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우리나라 식품 외식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대표적 분야 중 하나는 바로 푸드테크입니다. 사실 식품 외식 업계는 전통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로봇이 간단한 서빙은 물론 조리까지 나서는 등 식품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65조 원 수준이며 이 중 국내 시장 규모는 61조 원으로 세계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푸드테크 시장 자체의 파이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도 더욱 윤택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장점은 이제 비용 절감, 그 다음에 테크로서 비용 절감이 제일 크고
정부는 이 같은 푸드테크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식품 외식업계와 협업해 푸드테크를 모처럼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대변되는 국내 정세의 불안에다 중국 경계 둔화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카지노의 회복세가 다시 주춤해졌습니다. 추후 관건은 2025년 중국 VIP 방문객 회복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신상민 기자입니다. 정치적 불안감이 국내 카지노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로 기대했던 중국 VIP 고객 복귀도 더디기만 합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치 불안감으로 인해 일부 외국 관광객이 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방한 외국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97% 회복한 반면 중국 관광객 수는 81% 수준에 그친 점도 중국 VIP 의존도가 높은 국내 카지노 업계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나마 최근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 지수의 깜짝 회복세는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업계는 당분간 국내 정세가 안정되길 기다리며 중국 관광객의 추세적 변동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올해 흑자 전환한 컴투스가 내년 대규모 신작 출시로 가파른 우상향을 노리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지난해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가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각각 12억 원과 14억 원, 다시 14억 원을 기록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컴투스는 2025년 신작 6개를 출시해 실적 상승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범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컴투스가 내년 대규모 신작 출시로 가파른 우상향을 노리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지난해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0억 원대 흑자를 이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일본 프로야구 모바일 게임 프로야구 라이징을 포함해 방치형 RPG 가덴데몬과 서머너즈 워 러쉬 등 신작 6개를 출시합니다. 증권가에선 특히 야구 게임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해 2025년 컴투스 야구 게임 매출이 3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봅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어느덧 내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당초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때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오늘 결국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즐거워야 할 연말이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좀처럼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